자, 산해경 중차 사경의 제국 고신씨 얘기 3부가 되겠습니다. 환타지죠, 환타지. 산해경 원문에는 없고, 제국 고신씨, 강원, 간적, 황제 헌원씨, 우임금, 이런 얘기, 신화 전설 읽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아이를 본 강원의 반응은 매 한 가지였다. 아기를 한번 흘끗 보고는 곧바로 화를 내며 다시 내다버리라고 하였다. 간적이 아이에게 소와 양이 젖을 먹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믿지 않았다. 다 꾸민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아기를 내다버리라는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간적은 별다른 수가 없어 아기를 안고는 제국에게 돌아가 사정을 말했다. 제국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별 수 없지요. 다시 사람을 시켜 아기를 내다 버리는 수밖에. 이번에는 좀 먼 곳으로 내다 버리도록 합시다. 그러자 간적은 대경실색하여 제국에게 애원했다. 아니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찌 그런 고초를 이겨내겠습니까? 하물며 멀리 내다 버리라 하심은 산속으로 내다 버리라는 말씀인데 그곳에는 승냥이, 이리, 호랑이, 표범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야말로 아기를 죽이고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소와 양이 아이에게 젖을 준 일을 황후는 믿지 않지만 황제께서도 아시고 백성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소첩의 생각으로는 황후께 잘 말씀하셔서 잠시 아기를 키우다가 황후가 다리 차서 방을 나설 수 있게 되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직접 조사해 보시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이 만약 꾸민 이야기로 밝혀지면 그때 다시 아기를 버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황후께서도 아기에게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절대 내다 버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께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자 제국이 말했다. 짐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소. 소와 양이 아이에게 젖을 물린 일은 짐도 의심스럽단 말이오. 그대는 결코 거짓을 꾸밀 사람이 아니라고 믿지만 저 궁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소. 누군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어젯밤에 버리지도 않고 있다가 아침에 그대가 그 일에 관해 묻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어. 아니면 야심한 밤에 집에 있던 소와 양들이 무슨 수로 풀려 나왔겠소. 그러니 이번에는 좀 더 먼 곳에다 버릴 것이요. 어디 한번 봅시다. 만약 이 아이가 장래에 비범한 인물이 될 것이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 죽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죽는다면 어젯밤 일은 믿을 게 못 되는 것이요. 설령 사실이었을지라도 우연일 뿐이지 신기한 사건은 아니요. 황제의 말을 들은 간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사람을 불러 아기를 내다 버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반나절이 지나 아이를 내다 버린 사람이 돌아왔다. 제국의 아이를 어디에 버렸느냐고 묻자 그가 말했다. 삼리 바깥에 있는 숲속에 버렸습니다. 제국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 말을 함께 들은 간적은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일어나 제국에게 부탁해 아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려 하였다. 그런데 제국 또한 같은 생각으로 이미 사람을 보낸 후였다. 반나절이 지나 제국이 보낸 사람이 돌아와 말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저희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튀어나가기에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밥을 하려고 나무를 베기 위해 저 숲에 가보니 이리 한 마리가 엎드려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서 칼로 찌르려다가 자세히 보니 그 이리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하도 신기해서 돌아와 사람들을 데리고 가보는 길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을 따라 가보았습니다. 숲속에 도착해 보니 정말 이리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그 젖먹이가 바로 아기씨였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고 또 개중에는 이리를 쫓으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리는 천천히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아기 얼굴에 주둥이를 대고 냄새를 맡아본 후 나는 듯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직접 본 것이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하, 이리가 늑대예요. 이리가 늑대이고 뭐 큰 개죠, 큰 개. 아주 작은 개는 여우를 아주 작은 개라고도 합니다. 여우. 이리 늑대가 먹여 살렸다. 이거는 저기 뭐냐 그 어디죠? 천산산맥 근처 카자흐스탄 이쪽 일대 이쪽 그 북쪽하고 북서쪽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뭐 로마 창건자가 로물루스 요물루스 형제를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했어요. 다 조상이 같네 이거 보니까 다 여기나 거기나 한국이나 로마나 지금 같은 조상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 세계 문화의 뭐 출발점이다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죠. 이 동양 문화, 수메르 문화 이런 거보다 훨씬 뒤처지는 게 서양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많이 이 동양 신화나 이 수메르 신화가 변형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이고 그리스 로마의 기원도 여기 나오네요. 이리가 늑대를 먹여 키웠다. 이리가 아이를 젖을 먹여 키웠다. 늑대가 키웠다. 다 지금 같은 조상 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로마하고 저기 천산산맥 근처하고 중국 땅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조상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우리나라 조상 얘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중일 동아시아는 조상이 같습니다. 조상이 같아요. 지금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 제국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 아기는 다시 안고 왔는가? 많은 백성들이 모두 신기해하는데 그중 두 사람이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어제 마을에 버려진 황제의 아들이요. 그런데 어제는 소와 양이 젖을 먹여서 신기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리가 젖을 먹이고 있어. 정말이지 예부터 듣도 보도 못한 일이요. 이는 황제의 아들이 대단한 복을 타고 나서 천신이 보호하심이 틀림없어. 내 아들이었다면 진즉에 이리가 먹어봤을 것은 물론이고 이 산에서 밤을 보냈으니 애초에 얼어 죽었을 것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후께서는 이처럼 잘생긴 아들을 어째서 내다 버리셨는지 모르겠군. 우리가 아이를 데려가서 황제에게 돌려드리는 게 어떻겠소? 만약 황제께서 굳이 키우기 싫다면 내가 키울 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아기를 데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소인은 그들을 막을 도리가 없어서 그저 함께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황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국이 말했다. 지금 제국 고신씨가 황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때는 임금 황자를 쓰죠. 근데 내가 아까 헷갈려서 뭐 황제 자꾸 나와가지고 황제 헌옷이라고 했는데 제국 고신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황제 헌원씨예요. 자, 제국이 말했다. 그렇다면 아기를 안고 들어오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감사하다고 전하라.
잠시 후 궁임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제국이 보니 아이는 여전히 보채거나 울지도 않고 두 눈만 초롱초롱했다. 제국은 그 모습이나 기색이 어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간적을 불러 아이를 강원에게 데려다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라 일렀다. 간적은 아이를 데리고 강원을 찾았다. 그리고 강원에게 여태까지의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그렇지만 강원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마음이 다급해진 간적은 이렇게 말했다. 황후마마, 이제 그만 고집을 부리시어요. 소첩이 거짓말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설마 황제께서 황후를 속이시겠습니까? 그러자 강원이 말했다. 난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소. 이 아기한테 정말 그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직접 시험을 해봐야 믿을 수 있겠소. 간적이 물었다. 어떻게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원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있다가 입을 열었다. 방문을 나서면 뜰에 연못이 하나 있어. 지금은 밑까지 얼어붙어 있을 것이요. 나는 아이에게 소금만 입혀서 얼음 위에 눕혀놓고 여기 앉아서 지켜볼 생각이요. 만약 북을 한번 칠 동안 아이가 얼어 죽지 않으면 그때는 아이를 키우겠어. 이 말을 들은 간적은 또 하나의 난관이 닥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추위에는 어른이 옷을 겹겹이 입어도 견디기 힘든데 갓 태어난 아이를 조금만 입혀 얼음 위에 눕혀 놓다니. 하지만 강원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앞일을 의논하기 위해 다시 제국에게 갔다. 간적의 말을 모두 들은 제국이 말했다. 황후의 말을 따릅시다. 이리도 잡아먹지 않는 아이가 아니요. 차가운 얼음 역시 아이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금만 입힌 아이를 얼음 위에 놓아두기로 했다. 아이를 얼음 위에 눕혔을 때였다. 갑자기 공중에서 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온 뜰이 캄캄해졌다. 모두 대경실색하였으나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자세히 보니 셀 수 없이 많은 커다란 새들이 연못에 내려앉고 있었다. 어떤 놈은 큰 날개를 펼쳐 아이 아래를 받치고 어떤 녀석은 아이 위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새들은 바람이 통하지 못하도록 둥글게 모여 엎드려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국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다. 강원도 방 안에서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는 전에 일어난 두 사건이 거짓이 아님을 믿게 되었다. 그녀가 후회하는 사이에 새들은 다시 파닥파닥 하는 소리를 내며 일제히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얼음 위에 누워있던 아이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담밖을 지나는 사람에게도 들릴 정도였으니 이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제국 역시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당장 아이를 안고 오라고 명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일 먼저 날듯이 뛰어가 아이를 안고 온 사람은 간적이었다. 그녀는 제국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옷을 풀어 헤치고 아이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제국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안고서는 가슴에 품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후 강원에게 말했다. 황후마마, 얼른 안아주시지요. 아이가 거의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강원은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감격스럽기도 했다. 또 그간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워 가슴이 쓰려왔다. 강원은 자기도 모르게 구슬같은 눈물방울을 흘렸다. 글쎄 누군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는 아이를 강원 품에 안겼다. 이 강원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긴 뭐 이 강원은 뭐 보니까 신농시 계열이구만. 신농시가 강씨의 시조예요. 진주강씨 있잖아요. 자, 이때부터 강원은 자식을 잘 보살폈다. 제국은 이 아이가 3번 버렸다고 해서 버려진 아이 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도진이라는 호를 붙여주었다.
허허, 왜 도진이라고 했을까? 이게 법도 도자, 법도 도자에다가 별진자, 이거 또 별과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 도진. 강원이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제국은 자주 강원의 방에 와서 아이를 보았다. 어느 날 밤 간적이 옆에 없을 때 제국이 강원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이도 많은데 아주 쉽게 사내 아이를 낳았구려. 아이가 이렇게 잘생겼고 잘못된 것도 없으니 처음에 울지 않았다 하여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았소. 그런데 그때는 어째서 그렇게 내다 버리려고 했었던 거요? 짐은 그때 그대가 어찌하여 금방이라도 아이를 죽일 듯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소. 그대의 평소 행동을 보면 그렇게 잔인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갑자기 돌변할 리도 없는데 말이오.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터인즉 그것을 짐에게 말해보시오. 제국의 말을 들은 강원의 얼굴이 빨개졌다. 말하자니 입을 열기 어렵고 말을 하지 않으려니 제국의 추궁이 계속될 것이었다. 강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국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을 테니 마음 놓고 말해보시오. 강원은 하는 수 없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은 날 꿈에 창신이 나온 경위를 대강 이야기했다. 제국이 듣고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대가 늘 우울한 표정을 했고 짐이 회임 이야기만 꺼내면 얼굴을 붉힌 것이로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째서 진작 짐에게 말하지 않았소? 진작 말했더라면 지난 몇 달간 그렇게 번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저 아이 기도 그렇게 고초를 겪지 않았을 터인데 말이오.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요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서로운 징조라오. 예전에 복희 태호의 어머니 화서도 화서가 나왔네요. 화서 군왕 얘기했죠. 태호 복희씨, 태호 복희의 어머니 화서씨. 이건 뭐 빛날 화자 중화민국 할 때 이 화산에서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사위서자 화서씨라고 하잖아요. 화서지국도 있어요. 화서지국도. 자, 화서도 당신처럼 거인 발자국을 밟고 임신했다오. 짐의 어머니가 짐을 낳을 때 역시 거인 발자국을 밟고 임신했다 하오. 당신이 못 믿겠으면 호도로 돌아가서 직접 여쭤보면 알게요. 이거 호라는 지역이 이렇게 상징성이 큰 지역입니다. 호라는 땅, 호도. 자, 그러니까 이 제국 고신 씨도 이렇게 태어났구만. 자, 그러니 이제 마음을 놓으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상스러운 징조지 절대로 요기의 장난이 아니라오. 그런 후 제국은 귀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 귀야, 나는 갓 태어나서 보채지도 울지도 않는 너를 보고 불초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발자국을 밟고 너를 낳았다고 하니 너는 착한 아들임에 분명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힌 셈이로구나. 강원은 제국의 말에 모든 것을 깨달았으며 마음속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이 제국 고신씨네. 가문이 이렇군요. 제국 고신씨는 바로 우리나라 고씨들의 시조신입니다. 높을 고자 들어가 있잖아요. 전욱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제국 고신씨도 마찬가지고 고씨예요. 고씨. 자, 괴산에서 동쪽으로 십리를 가면 푸르디 푸른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다. 이 산을 역산이라고 한다.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숲에는 회나무가 가장 많고 이 산의 양지바른 남쪽 언덕에는 아름다운 옥이 많다. 동쪽으로 10리를 가면 시산이 있다. 이거 웬 시산이 나왔지? 산속에는 창옥이 많고 짐승 중에는 물사슴이 가장 많다. 시수가 이 산에서 흘러나와 큰 물길을 이루며 남쪽으로 흐르다 낙수로 들어간다. 그 속에는 아름다운 옥이 많이 묻혀있다. 다시 동쪽으로 10리를 가면 양여산이 나온다. 산 위에는 숲이 푸르게 우거져 있으며 당나무, 떡갈나무, 작은 대추나무가 특히 무성하다. 돌이나 바위는 별로 없다. 계곡물이 산의 북쪽에서 흘러나와 큰 물길을 이루니 그 물길을 여수라 한다. 이 여수가 북쪽으로 흘러가서 황하로 들어간다. 또 다른 계곡물이 이 산의 남쪽에서 흘러나와 물길을 이루니 그 물길을 유수라 하는데 동남쪽으로 흘러 낙수로 들어간다. 다시 동남쪽으로 10리를 가면 닿는 곳이 고미산이다. 이 산에는 숫돌과 붉은 구리가 많다. 계곡물이 흘러나와 큰 물길을 이루니 용여수라 하는데 이 강은 동남으로 흘러 낙수로 들어간다. 다시 동북쪽으로 20리를 가면 승산에 닿는다. 승산, 되승자. 산 위에는 숲풀이 우거져 있으며 당나무, 떡갈나무와 가시나무가 많다. 풀로는 마와 해초가 많고 구탈초도 많다. 계곡물이 흘러나와 큰 물길을 이루니 황산수라고 하며 북쪽으로 흘러 황하로 들어간다. 그 물속에는 옥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돌이 많다. 다시 동쪽으로 11리를 가면 양허산이 나온다. 산속에는 찬란한 황금이 많다. 이 산은 현호수를 가운데 두고 고용산을 마주보며 솟아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창일이 황제가 되어 남방을 순수하며 사냥할 때 고용산과 양허산의 정상에 오르며 친히 현호수를 건넜다고 한다. 이때가 바로 청문이 신설을 창일에게 전해준 때라고 한다. 뭐 창일 하면은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창일 요새 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창일은 뭐 눈이 4개였다고 했죠. 눈이 4개. 이 창일은 이름이 창일의 이름이 바로 유소씨라고 유소씨가 아니에요. 유소씨로 수인씨, 열산씨, 신농씨의 이름 취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지어졌다. 창일을 갖다가 유소씨라고 했네요. 이건 처음 듣는 주장입니다. 유소씨라고 사망호재 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뭐 잘 헷갈리는데 유소씨 여기 이게 새집 소자 아니야. 둥지소자 유소씨 창일을 지금 유소씨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자, 창일이 문자를 만든 내용을 다룬 이야기들은 창일의 생김새와 그의 업적에 대해 심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이 전설 신화를 읽어주다 보니까 창일이 황제가 되어서 남방을 순수했다. 황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좀 헷갈리는 면도 있어요. 복희씨의 신하인 창일이 문자를 창조했다,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복희여와 한 몸인데 그 복희씨가 이제 용서를 만들었죠. 용용자, 글서자. 용서가 바로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또 창일을 시켜서 문자 만들었고 창일이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동양 고전에 이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일이 문자를 만들었다. 근데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네요. 청문이 신설을
청문이 신설을 갖다가 신설을 창일에게 전해져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야, 이거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창일을 갖다가 유소씨라고 하다니. 이 소자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이건 둥지 소자이지만 사실은 둥지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좀 뭔가 어마어마한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이제 다 읽어졌고, 다음에 읽는 거는 요 부분에 간단한 요약입니다. 요약. 자, 요약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산의 첫머리는 구림산에서 시작하여 양어산까지 모두 15개의 산이 구불구불 2891리에 걸쳐 이어진다. 이 중 숭산은 여러 산의 종주다. 숭산이 또 최고 중요하구만 여기선. 이 산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소, 돼지, 양 등의 털 있는 짐승을 통째로 쓰고 좋은 옥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 수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쌀과 소, 양, 돼지 등의 털 달린 짐승을 통째로 쓰고 좋은 곡식으로 빚은 맛 좋은 술도 곁들이며 북을 치며 창을 잡고 춤을 추면서 좋은 옥을 바친다. 시수는 천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시수 그래서 물 이름이 시수이고 산 이름이 시산이구만. 이 시가 원래 제사 지낼 때 옛날에 시동을 옆에 세웠어요. 시동 그 집안에 어린 아이 하나를 조상 신이라고 생각하고 시동으로 삼아서 세웠다고. 제사상 바로 앞에다가 세워놓고 제사 지냈는데, 이거는 뭐 기원전 2000년대나 지금이나 기원전 200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다가 요즘에는 안 하죠. 그렇게. 그때 시동 시자야. 자, 무슨 시체 시자도 되지만 시동 시자. 자, 다시. 시수는 천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천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살찐 가축 한 마리와 검은 개 한 마리를 위에 놓고 암탉 한 마리를 아래에 넣는다. 그리고 소와 양을 죽여 그 피를 받은 후 혈제를 지낸다. 제기는 아름다운 옥돌로 만들어야 하며 오색 비단으로 제사용품을 장식해야 하고 축원을 드리며 신선들에게 제물을 흠향하도록 권해야 한다. 자, 여기는 이제 산신들, 신선들에게 제사 지내는 법, 그런 것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계모석이라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3부에서는 내가 우임금의 아들 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계란, 우임금의 아들 계의 어머니를 나타내는 돌, 계모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모석이 지금도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데, 그 계모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좀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계모석은 우임금의 아들 계가 태어난 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돌을 말한다. 앞에 소개한 신화에서 우의 부인이 도망가다가 돌로 변했고, 보통 돌로 변했다면 암석이라고 쓰죠. 근데 여자도 암컷, 수컷 할 때 암이라고 하죠. 이 암이라고 하는 게 돌로 변했다, 암석으로 변했다, 암컷을 나타내기도 해요. 기원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사이에서 개가 나왔으니 계모석이란 바로 엄마가
변한 돌인셈 이 개라고 있었죠. 개 10개자 마침 뭐 하왕조 시대를 열었어요. 바위를 열고 나왔지만 바위가 열려서 나왔지만 또 하왕조도 열었다고 이 개가. 그래서 10개자요. 10개자 마침 뜻도 10개자 아시겠죠? 자, 개의 아버지인 우는 원래 하불학의 수령이었는데 치수에 성공해서 선양으로 순을 계승하여 불학연맹의 수장이 되었다. 우는 말년에 선양제도를 없애고 불학연맹 수령의 의치를 자신의 아들 개에게 물려준다. 개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하왕조를 세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하하고 개까지는 하하고 이제 우하고 개까지는 제가 보기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단순한 뭐 무슨 부족장 이런 게 아니고 반신 반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반신 반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순에게 선양을 받았다 순임금에게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들 그렇게 고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순과 우의 관계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